이제 우리는 치매의 원인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새롭게요? 안녕하세요. 뇌 건강 전문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80대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후에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중에 이름이 가물가물하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의 숨겨진 메커니즘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이 발견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렸고 전 세계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의학계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치매가 생긴다고 믿어왔습니다.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을 개발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임상시험이 좌절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찾아낸 진짜 범인, 바로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입니다. 성상세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가요?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경세포만큼이나 많은 수의 성상세포가 함께 존재합니다. 성상세포는 현미경으로 보면 별 모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모든 순간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평상시 성상세포는 뇌의 완벽한 관리인입니다.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배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철저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대식가입니다. 성상세포는 혈관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신경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공급합니다. 마치 정밀한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상세포는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성상세포들이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열심히 치워냅니다. 잠을 잘 자야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성상세포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스트레스, 독성 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같은 위협을 만나면 성상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신합니다. 크기가 커지고 가지가 많아지면서 반응성 성상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뇌를 보호하려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정상 성상세포로 돌아가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화재를 끄다가 자신도 불에 타버려서 오히려 주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B라는 효소를 정상보다 10배에서 20배나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효소가 과도하게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가 대량 생성됩니다. 네, 맞습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거품을 내며 세균을 죽이는 그 물질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세포막을 녹이고 DNA를 찢어버리는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도 소량의 과산화수소가 생기지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즉시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에서는 항산화 능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양의 과산화수소가 쏟아져 나옵니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산화수소가 확산되면서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신경세포들이 또 다른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주변의 정상 성상세포들마저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처럼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특정 뇌 영역이 점점 손상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공격받으면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이 손상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무너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성격이 변합니다. 연구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에서 모노아민 산화효소 비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산화수소 생성이 현저히 감소했고 뇌세포 손상이 거의 멈췄습니다. 또한 과산화수소 제거제를 투여했을 때도 치매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치료제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극적인 효과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치매 환자들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치매의 진짜 범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연구팀이 밝힌 주요 원인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에 독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세아교세포라는 뇌의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인터루킨이나 종양괴사인자 같은 염증성 물질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이 성상세포를 자극하면 성상세포는 중증 반응성으로 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년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뇌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잠을 설치면서 내일 걱정을 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집에 와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도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여러분의 성상세포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뇌진탕을 입거나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뇌손상에 해당합니다. 뇌손상이 생기면 손상 부위 주변의 성상세포들이 일제히 반응성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손상이 심하면 이 반응성 성상세포들이 중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졌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거나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경험,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뇌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워서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 깊숙한 곳에서는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진단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의 머리 부상이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폐를 공격하지만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안개에 쌓인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나빠지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시는 대기오염 물질, 점심에 먹는 가공식품의 첨가제, 저녁에 쓰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우리 뇌에 축적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호흡을 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항산화 효소들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 한 모금에는 수조 개의 활성산소가 들어있습니다. 흡연자의 뇌는 비흡연자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매일 소주 반병 이상 마시는 습관은 뇌에 치명적입니다. 중년기부터 습관적으로 음주한 사람은 노년기에 인지장애를 보일 확률이 2.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명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2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478 호흡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회의 전이나 긴장되는 순간에 활용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뇌의 염증도 심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해서 뇌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서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가능하면 자연 속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숲이나 공원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를 보호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며 염증 수치도 감소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한 번에 20분씩만 투자하세요. 세 번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가 만드는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려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의 왕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세요. 영양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견과류는 완벽한 뇌 건강식품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루테인이 들어있어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소금에 절인 것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녹차는 놀라운 음료입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2-3잔 마시면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있으므로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황은 최근 주목받는 향신료입니다. 커큐민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카레에 강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카레를 먹거나 강황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커큐민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배나 증가하니 참고하세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는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23%나 감소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오메가3이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경직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먹으면 치매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운 분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하루 1000mg이 적당합니다. 단,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아마씨유나 치아씨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뇌에 적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종 이상이 발암물질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 생성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금연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뇌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한 잔이 한계입니다. 여기서 한 잔은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을 의미합니다.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최소 48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독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세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으니 반드시 환풍기를 작동시키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옵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에 산성 음식을 싸는 것도 피하세요. 일곱 번째, 두뇌를 계속 활동시키세요. 뇌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이 발달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전문 서적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하루 30분만 책을 읽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려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6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거나 70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중년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지만 노년에 고립된 사람은 치매 위험이 1.9배 높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아홉 번째,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모두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20세에서 79세에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치매 위험이 1.46배, 중년에 고혈압이 생기면 1.61배 증가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정상 범위로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루 햇볕을 20분 이상 쬐거나 보충제로 하루 1,000에서 2,000 단위를 섭취하세요. 비타민 B12도 중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고령자는 부족하기 쉬우니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2020년 란셋 위원회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12가지 요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현재 100만 명의 치매 환자 중 40만 명은 예방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최근 연구도 희망적입니다. 성상세포의 면역 기억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발견입니다. 성상세포가 한번 자극을 경험하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과 자극이 뇌를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연구진이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증 반응성 성상세포가 과산화수소를 대량 생성해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예방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고 대응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30분 걷기, 내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 모레 저녁 생선 한 토막,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연구진의 발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지식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평생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